네, 글로벌 증시는 반등 직후 추세적인 상승 기대감 높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2.5%, 코스닥인 1.2% 상승세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자, 산테랠리 기대감 이번 주에 좀 가져볼 수 있을지 이야기 이슈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살펴볼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사 가운데 신사업으로 2차 전지, 메타버스 혹은 가상화폐와 같이 이렇게 신사업하겠다 공시를 추가했던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말만 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23년 반기 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뭐 제재가 없고 주가는 또 반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지 뭐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뿐이고 또 잊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처음 뿌리부터 고치려면은 투자자들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 금융당국에서 다 손 못 댑니다. 이거 지금 이게 1, 2년 된 이슈가 아니고요. 평생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쓸려나간 개인들은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개인들을 돌아와서 또 당하고 그 개인들은 또 나가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제목에서 단호한 거절보다 더 나쁜 건 희망 고문 다 알잖아. 제가 이랬잖아요. 요즘에 나는 솔로가 너무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서 뭐 연애에 대한 것도 많이 각성을 하시지만 인생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대리로 사람들이 직접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댓글에서 가장 뭐 욕을 먹는 그거죠. 거절한 사람보다 희망 고문 주는 남녀가 더 욕을 먹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기업도. 희망 고문 주는 게 제일 나쁜 기업입니다. 하지도 않을 거를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꼬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무덤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세 개를 하나 뭐 짚어볼 필요가 네네. 있어요. 이거 사실 뭐 그 오정화 회계사라고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그 셀트론에 대해서 되게 아주 딱 터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뭐 부각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이거 뭐 그 연애 얘기랑 똑같아요. 일단 처음에 정식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 상장하는 업체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뭐 요즘에 뭐 로맨스 사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에. 근데 그거 보시면은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뭐 직책이나 명함이나 사회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백수백조인데 그냥 남의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그 명함을 자기 거라고. 막 당근마켓 같은 데서 삼성 대기업 사원증 사가지고 사원인 척 하고 다녀요. 그런 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약에 정말 실력이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파두나 이런 정식 상장 절차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식 상장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우회 상장하는 기업은 얼마나 상황이 열악하겠냐 이거죠. 근데 이런 기업이 정말 많죠. 정말 코스닥에 조그만 정도 살 수 있는 거를 산 다음에 그쵸? 정식 상장 절차를 거치면 절대 상장할 수 없는 기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 상장해가지고 남의 껍질을 쓴 상태에서 신사업을 발표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년에 한 수십 개씩 상장 당하는데 그게 다 뉴스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 상장 업체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은행 대출 안 받고 유상증자하는 업체들. 이것도 똑같아요. 맨날 제가 드는 사례들이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이 강남역을 지나가면서 저기 오빠가 지금 건물 올리고 있다. 근데 지금 건물 올리고 있는데 저거 보면은 내가 10층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5층까지 지어졌었는데 5층 더 지으려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너가 좀 빌려달라. 그래서 뭐 여자 남자들한테 돈을 막 몇 억씩 땡기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다면 은행 대출을 받지 왜 유상증자를 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왜 나오고 있죠? 금리가 7%니까. 금리가 7%인데 은행에 가가지고 뭐 지금 우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기업은 은행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땡겨야겠어요? 아주 편한 방법 있잖아요. 신사업 발표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치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주주들 돈을 긁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력 사업이 없어요. 주력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 도저히.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여기 보면은 메타버스 2차전지 가상화폐 한다고 해놓고 안 한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저기도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지만 무슨 집에서 무슨 홈 컨설턴트인가? 홈 컨설턴트가 뭔지 아세요? 백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직업인지를 몰라요. 근데 막 뭔 일 한다고 해요. 막 자기가 막 만나는 여자나 남자가 무슨 일 한다고 하는데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업도 이런 기업이 정말로 많거든요. 도대체 주력 사업이 뭐고 적자는 나는데 뭔가 사업은 자꾸 한다고 하는데 뭐 메타버스 한다고 하지, 2차전지 한다고 하지, 무슨 로봇 한다고 하지, 와 뭔가 되게 삐까뻔쩍한 사업은 다 한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기업들을 피하면 그게 절반의 성공이다. 무슨 제가 보기에 주식 공부 처음에 시작하면은 막 처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빠지는 사람들은 무슨 일목균형표의 양운을 돌파했을 경우에 뭘 어떻게 매수하고 이러고 재무제표에 또 빠지는 사람은 막 와 내가 뭐 PER, PBR을 뭐 분석을 하고 무슨 뭐 현금 흐름이 어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처음에 이런 기업에 손을 안 대는 게 중요하죠. 이런 기업에 손을 대면 무슨 맞아요. 기술적인 기본적인 분석이 무슨 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쁜 기업을 잘 배제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투자자분들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회 상장을 한 기업, 유상증자, 12BW 막 찍어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핫한 테마들,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AI라든지 2차 전지 갖다 붙인 기업들은 조심하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 사람 심리가요. 주가가 움직이면 이 기업이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정말 소장님 보시기에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 많이 되는 게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시가총액 500억, 600억, 700억짜리들에서 완전 재무제표는 시뻘개서 엉망진창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그리고 또 막 그런 소식이 나와요. 최대 주주가 맨날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가게가 맨날 매달마다 뭐 사장님이 바뀌어봐요. 그게 신뢰가 가는 그거겠냐고요. 그게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막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조그만 기업이 커서 막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다루지만 그런 기업은 진짜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뭐 우리가 유려하게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냥 대기업들이 자본력으로 진출하면은 조그만 기업들은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그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기업이 막 나중에 삼성전자, LG전자를 될 거를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삼성전자를 추천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그러면 네. 삼성전자를 보자. 그리고 그 문자 좀 제발 그런 종목들이 문자를 엄청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다뤘죠. 바보 찾기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텔레마케팅 업체 걸렸잖아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1인당 8,000건을 돌리는데 바보 찾기 게임을 한대요.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8,000건 중에 한 명 한 걸리면 명 그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인데 네.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무슨 2차 전지 진출 대폭등 랠리 그런 거 보지 말자. 무슨 네. 그런 거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네, 뭐 네.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거를 만들긴 했어요. 맞죠? 그 옛날에는 뭐 소수 집중 투자라고 해서 뭐 어떤 증권사에서 창구에서 특정 뭐 그런 것들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했다고 그러고 스팸 전문 그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팸이 굉장히 몰린 종목에 대해서 저기도 해요. 거래소에서. 근데 뭐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직접적인 제재가 안 돼서. 네, 우리 시장에서 걸러야 할 기업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살펴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거 라이신 그리고 CJ제일제당 관련된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 바이오 소재 사업이 어려움을 그동안 좀 겪어왔습니다. 라이신 가격이 굉장히 눌려왔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 가격이 반등세로 접어들면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 들고 있거든요. CJ제일제당 바이오 소재 사업은 비중이 얼마나 되죠? 일단 CJ제일당 매출 중에서 CJ 대한통운 빼고 바이오 비중이 매출 30%에 지금 엄청 크네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농심을 선택 안 하고 CJ제일제당이나 대상을 선택하신 분들은 열불이 터질 거예요. 농심 그거 조금만 생각 더 해서 농심 했으면 나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한 끗 차였거든요. 왜냐면
보통 라면이랑 만두를 같이 드세요. 먹방 유튜버들도 보면 라면 먹고 만두를 같이 먹방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네. 나 농심 신라면 먹으면서 비비고 만두 먹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둘 다 미국에서 잘 나간다는 거죠. 네. 농심은 미국 상공장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 계속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비고 만두는 중국의 원래 만두가 중국이 강세여서 중국의 링링 만두가 계속 그 압도적인 순위가 있었는데 비비고가 꺾었어요, 그거를. 그런데도 이게 올라가질 못하니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오는 레드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바이오 레드 바이오이잖아요. 그 좀 뭐 제약 셀티리온이나 바이오 같은 것들. 뭐 네. HLB나 이런 데서 피니까 피 색깔이니까 그게 레드 바이오인데 얘네가 하는 거는 이제 그린 바이오인 거죠. 환경. 예. 그린 바이오가 이제 환경은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 바이오가 환경일 것 화이트 같고요. 바이오. 그린 바이오는 농업에 관련된 바이오죠. 초록색이니까요. 화이트 바이오는 석유가 검은색이니까 반대죠. 네. 그러니까 좀 환경에 관련된. 예를 들어 뭐 해양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해양에 버려도 버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버리면 갈매기 뭐 다리에 걸리지 않고 썩어서 없어지는 뭐 그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생분해 플라스틱 그런 것들 이 CJ 제작이 3개 다 하고 있거든요. 레드, 그린, 화이트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얘는 그린 바이오가 비중이 제일 높은 거고 그 그린 바이오가 어쨌든 뭐 바이오니까 얘네들은 바이오 섹터가 30%니까 너무 영향이 크죠. 그 중에서도 라이신이 가장 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얘네가 5개가 1위죠. 라이신, 트립토판, 헥산, 발린, 농축, 콩, 단백. 이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근데 여기서 나누자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이고요. 헥산이 식품 쪽이에요. 헥산. 헥산만 식품이고 나머지 4개는 동물한테 먹이는 거다. 근데 아까도 제 전 코너에 중국 얘기 나오던데 중국 경기가 안 올라가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얘네가 돼지를 튼튼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미돼지 아니면 새끼돼지, 특히 어미돼지. 어미돼지를 발육을 굉장히 측정시켜서 나오는 새끼도 튼튼하게 나오게 하는 이런 아미노산들인데 대표적으로 라이신이 대표적이었고 이래서 라이신이 원래 그 전에 매출 비중이 60%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20%대로 줄어들었어요. 중국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거기다가 안 먹는 데다가 중국이 또 태양광이랑 똑같이 쓸 거예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우리나라 OCI 빼고 망한 게 그거잖아요. 네. 저가 공세로 막 완전 네. 왕창 쏟아내가지고 라이신도 왕창 쏟아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돼지고기 자체를 안 먹으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PQ가 다 줄어들어 버려서 라이신을 줄이고 트립토판, 헥산 요걸 늘렸어요. 우리가 뭐 화학에서도 범용 제품을 따지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린인데 네. 이제 스페셜티로 가면 특수한 제품들 좀 비싼 거 있잖아요. 여기서 스페셜티는 트립토판, 헥산. 요거 비중을 높여서 방어를 치려고 했으나 주가의 하락은 막지를 못했다. 대신에 조금 낮이는 건 있답니다. 그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완전 반대잖아요. 미국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 일본은 저기 막 제로 금리 가고 있잖아요. 완전 엉뚱하게 돈 풀고 있잖아요. 지금 힘드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은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가 힘든데 돈을 쏟아부어서 조금 살리고 있으니 조금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 저가 업체들이 막 자기네가 라이신을 쏟아붓다가 자기네도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가 막 쏟아붓다가 자기네도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다운다니까 돈이 안 돼가지고 네. 자기네들 조차도 도산되고 있대요. 그 중국의 많은 라이신 업체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가격이 너무 다운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니까 화학 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좀 살아나는 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나 CJ 제일제당이 중국의 어떤 이런 기반 크게 사이클 도는 이쪽이 살아나서 네. 조금 바닥 탈출의 가능성이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두 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CJ 제일제당 라이신 가격 볼 때 대두박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수요가 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CJ 제일제당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바이오 쪽에 매출이 30%가 넘는데 크게 돌아서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근데 원래 이제 소장님이 탈중국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네.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밀을 두지 말고 오히려 그냥 삼양식품이나 농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 라이신 가격이 이제 바닥을 잡으니까 이쪽 만두와 같이 가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미국이 좋죠. 미국이 좋다. 여기도 지금 세부 내용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농심하고 삼양식품은 농심은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판매 그 양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네. 지금 CJ 제당도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네. 미국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잘 된 거는 아까 말한 CJ 비비고나 식품 쪽이에요. 대부분 매출이 미국 거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바이오가 30% 차지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그린 바이오에 해당되는 게 50%를 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상쇄가 돼 버린 거죠. 아예 이 사업을 안 했다면. 그렇죠?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고 정말 CJ 제작도 그냥 비비고 만두로만 됐으면은 아, 농심처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만 분사를 해야 뭐 가나? 가정은 없습니다만 이 시장에서는. 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3분기 매출이 미국에서는 대부분 식품 매출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뒀고 중국에서도 매출이 늘었는데 그 매출이 는 게 식품 쪽의 그 비중보다는 저쪽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린바이오 라이신 비중이 높아가지고 네. 네, 그쪽에 타격을 많이 입은 상태. 대상은 CJ 미니 CJ 제일제당으로 부르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고요. CJ 제당 대상이에요. 똑같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데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불러요. 롯데케미칼이 NC 저기 있는데 그게 더 큰 데고 대한유화가 작은 데고 여기는 CJ 제일제당 대상.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 중국 사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농심이 더 세지만 문제는 농심은 과열권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절대 네. 손대지 마시고 허벅지를 찌르시면서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농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는 주상복합 반도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직접 소장님께서 재밌게 또 설명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저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왜 증권방송에서 처음에 기술적 분석 막 그런 거 무슨 뭐 굉장히 신급 뭐 이래가지고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방송 출연 안 하고 보고서도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방송 출연 많이 하면서 이제 막 기본적인 분석 얘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은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 저같이 덜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제 빵을 들고 나와서 하는 거죠. 네. 코떡을. 교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데 교수님도 이 정도로 지금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옛날에 교수님이 인터뷰했으면 이런 비유 안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 했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메모리 반도체고 상가가 로직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좀 혼용돼서 쓰기 좀 구별을 해야 되긴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이게 좀 틀려요 좀 근데 사실은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거를 비메모리라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시스템 로직은 또 나눠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보통 혼용돼서 쓰기시긴 해요. 거의 그냥 동일하게 예, 우리가 보통 로직 잔다 누가 뭐 설계자들이 로직 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그 의미예요. 로직이 이제 상가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지하도로 연결했었는데 이제는 주상복합 시대가 열렸다. 주상복합 건물 가보시면은 1층에 양고기집 있고 2, 3층부터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점점 더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니까 꾸겨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랑 아예 CPU, GPU가 따로 놀았는데 이제 아예 이렇게 합쳐져 있다. 근데 이거 댓글을 봤는데 왜 이렇게 또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네티즌분들은? 거의 한 개인가 두 개 빼고 다 나쁜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쁜 얘기밖에 없나 그랬더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사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SK 하이닉스 관계자가 HBM 성능이 발전할수록 다이의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그 HBM의 빈 공간을 내줄 테니 GPU도 이쪽으로 건너와 시너지를 내보자는 차원의 아이디어다 하는 부분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네티즌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국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엔비디아 GPU가 중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중심이 된다는 어떤 취지의 기사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이런 데가 그러니까 사실 월세입자를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주인이 SK 하이닉스가 된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월세나 뭐 전세를 내줄 테니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라라는 의미를 이 네티즌분은 화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게 싫으신가 봐요. 감히 무슨 엔비디아를 월세입자로 취급을 하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 좀 괜찮지 않나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좀 너무 공격이 심해가지고 좀 그러네. 근데 어쨌든 SK 하이닉스 HBM이 어쨌든 엔비디아와 네. 네.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 없으면 지금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붙어야 되니까 둘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월세를 내줘서 빈공간을 내준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엔비디아가 GPU 옆에 SK 하이닉스 HBM을 데려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반대로 더 커졌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SK 하이닉스가 빈공간을 내줄 테니 너네가 월세입자로 들어와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다. 네. SK 하이닉스가 세계의 중심. 이게 이런 기사예요 지금. 그만큼 뭐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 주가 그 업사이드는 얼마나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그때 하웨이에서 뭐 발견했다고 했을 때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단기간에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냥 SK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네. 화웨이에서 발견되건 말건. 네. 오히려 그게 그 어떤 실력의 증명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필요하면 하이닉스 걸 가져갔냐. 이렇게 또 해석이 돼버리더라고요.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근데 저는 15만 전자가 거의 뭐 눈앞에 온 거 아닌가. 15만 예. 닉스? 예, 15만 닉스. 닉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15만 전자.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아닙니다. 뻔했어요. 삼성전자 쪽 네. 너무 악몽이 있으시기 때문에 10만 전자. 15만 닉스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과열권에 안 왔는데 15만 닉스 정도 가면 과열권에 접어들 것 같아요. 네. 그때쯤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얘기도 늘 해주시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장에서 보니까 3,74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4,000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이제 시간은 없지만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좀 너무 약간 돗자리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저기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너무 많이 가는데 ISC라는 소재 부품 업체가 예. 그만큼 갔는데 리노공업에 못 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리노공업이 10몇 프로를 하루에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가 너무 갔으니 이제 후공정 장비를 들여와서 후공정을 해야 돼. 두산테스나 이런 걸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또 두산테스나 급등을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HBM을 쌌다 나중에 그냥 그 다이끼리 붙는다고 했잖아요. 솔더볼 없애고 그럼 그 부분이 울퉁불퉁하니까 갈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씻고 많이. 그래서 이제 거기 KC텍이라던가 연마하는 코미코 같은 네, 세정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간다. 이쪽으로 예. 올 확률이 이렇게. 높아갖고 이것까지 맞추면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로 갈게요 이제. 네, 오늘 개장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